보통 한 두세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내놓으셨고요. 처음에 강사람 5개 때 들어왔던 사람들은 어째 좀 빠진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다른 데까지 또 잡아서 또 그러고 그 사람들이 처음 들어요. 지금도 투자자들이 잡으세요. 다음 주 명전 2개 있는데 둘 다 부산분, 하나는 용인분이 오시는 거예요. 정말 한 법인 하나로 20개, 30개 하셨던 분도 뭐 10개씩 정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브릿지 최동수 기자입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청주를 통해서 갭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여드리고 있죠. 방사능 가속기가 터질 때, 그리고 710 대책이 터지고 나서 갭 투자자들의 움직임 보여드렸는데 9개월여 만에 다시 청주를 찾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갭 투자자들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청주가 어떤 곳이었죠? 외지인 투자, 갭 투자자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 중 한 곳입니다. 쓸어 담았다, 휩쓸었다 이런 표현이 난무할 정도로 갭 투자가 성행했는데요. 9개월여가 지난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청주시 흥덕구입니다. 흥덕구는 최근 1년간 전국 시군구 가운데 외지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 중 한 곳입니다. 무려 40%가 넘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가 청주시 대장아파트입니다. 흥덕구에 위치해 있는 건데 지난해 갭 수천만 원을 가지고 많은 외지 투자자들이 이 매물들을 사들였습니다. 자, 지금 이 매물들 보면은 올해 초 대비,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매물이 3배 넘게 늘었는데요. 누가 내놓은 매물이고 이 가격 조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 이게 투자자들 매물이 지금 쌓여 있는 건가요? 세배 부담이 있고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부터 해서 뭐 중과세도 10%씩 오르니까 그 금매물이 좀 나와 있고요. 차익을 보고 이제 내놓는 매물. 아무래도 세 부담이 조금 큰 것 같아요. 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금매물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근데 거래는 잘 안 되죠. 어떤가요? 네, 거래가 지금은 보합 상태예요. 매수자분들은 계세요. 실거주자분들. 네. 근데 4월부터 5월까지 좀 매물이 쏟아질 거라는 걸 정보를 아시고 조금 관망세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럼 좀 더 떨어지면 사겠다는. 그러니까 작년에 외지인들이 정말 많이 청주에 들어갔었는데요. 네. 그분들이 이제 6월 전에 매물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 건가? 네, 내놓고 계세요. 그래요. 좀 많이 내놓는 건가요? 네, 많이 내놓고 계시고요. 다 내놓으신 분도 계시고 일부분만 내놓아서 그게 이제 처분이 되면 그 금액을 종부세에 조금 커버를 시키고 나머지는 가지고 가겠다. 왜냐면 하반기에 또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러 채 사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내놨나요? 보통 한 두세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내놓으셨고요. 예. 근데 그 이상 뭐 많이 사셨던 분들은 일부만 내놓으셨어요. 가격대가 조금 조정되는 분위기인가요? 네,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은 보통 한 3천에서 5천 정도는 매겨서 지금 내놓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제 호가기는 하지만 뒷동이라 하더라도 7억에 내놓으셨다가 6억 초반이나 6억까지 가능한 물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금매물이 나왔다는 거죠. 세부담 매물이 그러니까 6월 전에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면 지금쯤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어쨌든 5월 말까지 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고 그런 매물들 많이 있나요? 청주? 네, 많이 있어요. 6월 전까지 팔아야 될 매물들이 더 나와야 된다는 건가요? 조금 더 나올 것 같고요. 지금도 많이 나와 있고요. 세부담이 되니까 그 일부를 조금 처분해서 이제 견뎌보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지방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분도 계시고 사실 뭐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흥덕구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청원구고요. 여기는 오창읍입니다. 자, 오창은 지난해 상반기 방사능 가속기 이슈가 있었던 곳이죠.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외지 투자자들이 이곳에 몰려왔는데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1,000만 원, 또 계약이 취소되는 건도 많았습니다. 자,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외지 투자자들 다 팔고 빠졌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들고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들이 계속 이곳 주변에서 찍히는데요. 과연 이 신고가, 지금 고가로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분위기가 좀 어떤지 좀 궁금해서. 맞는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 방사능 5개 때 들어왔던 사람들은 어째 좀 빠진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최근에 신고가들이 주변에 찍히던데 높은 가격으로. 누가 사는 건가요, 그거? 그건 시술자가 이제 갑자기 물건이 잠기니까 오르가도 못하니까 지금은 다 조용해요. 그래요. 그 외집 투자자분들
방사능 가속기 때 들어온 분들은 좀 정리가 된 거고, 그다음 이제 뒤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은 아직 안 빠진 거고. 네네네네. 매출들은 얼추 빠졌어요. 뒤늦게 여기 현재 있는 사람들이 조금 샀어요. 그쪽을 탔어요. 그 사람들은 수도권 쪽에서 왔고, 이번에는 여기나 세종 이쪽의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분 넘치니까 갑자기 바람 불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너무 잠잠하니까. 그러니까 냄비처럼 탁 끓였다가 말아. 그 사람들 무더기로 뭉치면서 해서 빠져나가고 또 딴 지역으로 가서 또 그렇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네, 방사능 때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여기가 팔고 그때 갑자기 서울청이 떴으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 가서 또 잡아서 또 그러고 그 사람들이 슈퍼더라고요. 저희가 근데 부동산을 둘러보니까 이 청주에서도 아직까지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곳이냐면 저 뒤로 보이는 곳인데 바로 모충동 트리로츠라는 곳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보여드렸었죠. 이곳 LH 공공분양인데 분양 당시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1,000만 원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입주가 올해 11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분양권 전매가 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지난해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가 수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이 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인들이 볼 때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 거예요.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계약금 딱 1,100에 막판에 혹시 물려서 못 나와도 마피가 아니라 계약금 1,100만 원만 포기하면 되니까. 네. 그 이후로 그냥 완전 싹 쓸어가가지고 피가 1억 이상에 산 사람들도 나중에 있기는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급하게 제가 봤을 때 트릴로체 외지인들이 막판에 막 던진다 이런 거 없어요. 최근에도 외지 투자자들이 좀 문의가 있나요? 지금도 투자자들이 잡으세요. 청주 사람들은 조금 느려요. 지금도 잡으러 들어오세요. 다음 주 명변 2개 있는데 둘 다 부산분, 하나는 용인분이 오시는 거예요. 청주 부동산을 통해 갭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세무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다주택자들,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세무사들이 잘 알고 있겠죠. 자, 지금부터 세무사를 만나서 이 투자자들이 지방 매물들을 정리하고 있는 건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이나 지난해 갭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 지금 지방 매물 정리하려고 하나요? 어떤가요, 분위기?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법인 투자자분들을 제가 좀 큰 부류로 나눈다라고 하면 이전부터 이제 법인 투자 하시던 분들과 이제 신규 작년 이제 불상승량이라고 불리는 소위 18년, 20년에 진입하신 분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초기 투자자분들은 사실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사이즈를 줄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원래 투자를 하시던 분들이라 그렇게 많이 줄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신규를 진입하셨던 분들은 실제로 작년 12월 31일 잔금으로 많이 정리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문의가 엄청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지역들은 뭐 어느 지역들이 있었나요? 지역들은 아무래도 지방 도시들이었죠. 뭐 포항, 평택, 안성, 원주 같은 곳이 좀 많았었고요. 그러면 정리하시는 분들은 며칠씩 정리하는 건가요? 보면 뭐 이 부분은 다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정말 한 법인 하나로 20개, 30개 하셨던 분들 그거 다 개인 법인들일까요? 네, 개인 법인들 사실 뭐 굳이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도 뭐 10개씩 정리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요? 또 특정 이슈를 기다리시면서 투자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가져가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나누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신규 법인을 세워서 그쪽으로 양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본인 가족분들한테 뭐 증여하시고 뭐 양도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좀 어떻게든 가져가시려고 포지션을 취하는 것 같아요. 6월 이후에 이제 세부담이 세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지방 매물들 더 정리될 것들이 좀 많이 있나요? 저 상담해 보시면. 제 생각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이제 잔금일을 어떻게든 작년 12월 말 그리고 올해 6월로 맞추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담이 많이 세졌는데 지금 투자자들 네. 아직도 활발하게 좀 찾는 투자처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기준 시가 1억 원 이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없죠. 여전히 1%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또 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이거를 많이 찾고 있으세요. 뭐 사실 작년에 막 쓸어 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수십 주씩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뭐 일부 그러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그래요? 또 일부는 종부세 같은 게 어쨌든 부담이 되기는 하는 부분이니까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온도차가 극명한 것 같습니다. 분양권은 어때요?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 지금 세율이 많이 올라서 60% 70%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법인 투자 같은 경우에도 분양권에 이제 과세를 합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지금 20% 과세가 됐는데 개인으로 60% 70%랑 20% 생각해 보시면 사실 법인 여전히 매력이 있죠. 그래서 분양권 투자도 꽤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브릿지는 지난해 가장 갭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청주를 둘러봤습니다.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매수세는 확실히 잠잠해졌습니다. 지금 청주 시내를 움직이는 건 아주 소수의 실수요자들이었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거의 없다고 부동산들에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진짜 꾼들은 일부 단지에서 이미 실수요자에게 떠넘기고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6월 이후 세금이 부담되는 투자자들은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단지들을 보면 매물들이 좀 쌓여 있는데요. 외지 투자자들이 많이 내놓고 있는 매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투자자 중에서는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놓지 않고 전세를 한두 번 정도 더 돌리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게 지금 이제 청주 시장에 있는 외지 투자자들의 모습들인데요. 오늘 많은 부동산을 찾아가 봤는데 우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매물을 받아내는 게 대부분 실수요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속단할 수 없지만 외지 투자자들이 더 급격히 빠져나갔을 때 청주 시민들이 손해를 떠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자, 오늘 현재 부동산 얘기를 더 들어보면 앞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 지금 외진 매수세가 잠잠해진 상황에서 이 청주 시민들 거래만으로는 이 작년과 같은 상승세가 다시 오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올해 분양 물량이 많은 만큼 이 공급이 늘어나면 이 집값 상승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청주를 둘러봤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가 지속해서 살펴보면서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릿지 최동수 기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